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손에 쥔 작은 상자를 보며 망설였다. 그 상자는 할머니가 물려준 유품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장치라고 했다.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이걸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봐 라고 속삭였지만 지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룸메이트 민지에게 주려는 걸까? 민지는 늘 차갑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다. 대학 동기였지만 함께 사는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없었다. 지은은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지야, 이거. 내게 줄게. 민지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받았다. 그날 밤, 지은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 안에서 울리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와 달리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장치, 내가 왜 나한테 줬어? 그 눈빛에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장치가 작동한 건가? 할머니가 말한 대로 이건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물건이었다. 민지의 눈에 스친 감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숨겨진 무언가였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민지는 가족의 압력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시골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민지는 그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지은은 그런 민지를 보며 동정심을 느꼈고 그래서 장치를 줬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았다. 민지는 장치를 들고 지은에게 다가왔다. 이게 뭐야? 내 머릿속을 읽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할머니 유품이야. 마음을 연결해준다고 해. 민지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연결. 나랑 너. 웃기지 마. 하지만 그날부터 민지의 태도가 변했다. 평소처럼 무시하지 않고 가끔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불안했다. 장치가 정말로 작동한다면 민지의 내면에 숨겨진 게 뭐지? 지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지만 서로의 세계는 달랐다. 지은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부모님도 지지해주는 환경에서 자랐다. 반면 민지는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해라고 늘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싹 텄다. 장치를 받은 후 민지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은이 나타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민지는 깨어나서 혼란스러웠다. 왜 지은일까? 왜 이런 감정이?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눈치챘다. 괜찮아, 물었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치를 돌려주려 했다. 이거 필요 없어. 하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써봐.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민지는 화를 냈다. 도움. 내가 날 도와? 왜? 그 대화는 처음으로 깊어졌다. 민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은 보수적이야. 나 같은 애는? 안 돼. 지은은 이해했다. 민지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지은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느꼈던 감정. 하지만 지은은 그걸 받아들였다. 민지는 아직 아니었다. 장치는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지는 장치를 버리려 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에 다시 켜보았다. 이번에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나도 너 좋아해. 민지는 충격받았다. 이건 환청인가? 아니, 장치가 연결한 거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을 피했다. 하지만 지은은 쫓아왔다. 어제 꿈 봤어? 나도 봤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숨겨진 유대가 드러났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헤쳐나가자.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가족의 압력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 지은은 불안했다. 이 유대가 깨질까 봐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장치를 버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지은과 함께할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우리 사랑이잖아. 민지는 부정했다. 사랑. 그게 뭐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장치가 드러낸 건 진짜 감정이었다. 이제 후퇴할 수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첫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이 좋아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바꿨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나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게 시작이었다.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딸의 아파트를 방문하며 민지야, 요즘 어때? 일은 잘하고? 라고 물었다. 민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지은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 애는 누구야? 룸메이트, 지은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너 결혼할 나이 됐어? 집에서 소개팅 잡았어. 이민지는 손이 떨렸다. 아빠, 아직. 아버지는 단호했다. 아직 뭐? 여자는 가정을 꾸려야 해. 내 엄마처럼. 그 말에 민지는 속이 타들어갔다. 지은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저녁 후, 아버지가 떠난 후 민지는 울었다. 어떻게 해? 아빠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지은은 안아주었다. 내 감정을 따라. 나랑 함께하자. 하지만 민지는 흔들렸다. 장치가 드러낸 감정이 진짜일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다음 날, 민지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했다. 민지,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데이트 해볼까? 민지는 망설이다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바람이 불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민지는 처음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게 사랑인가? 지은은 웃었다. 응요.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아빠가 걱정하시네. 빨리 결혼해. 민지는 압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못할 것 같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 잘 지내잖아.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이 대화는 갈등을 키웠다. 지은은 화를 냈다. 내가 날 배신하는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배신. 이게 현실이야. 이 두 사람은 싸웠다. 장치가 연결한 유대가 깨지는 듯 했다. 민지는 장치를 버렸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은은 주었다. 아니, 이게 우리를 연결했어. 왜? 다음 날, 민지는 소개팅에 나갔다. 상대는 착한 남자였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소개팅 후,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보자 눈물이 났다. 미안해. 지은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지, 너 요즘 지은이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민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거 아니지?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 없어. 그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몰래 듣고 있었다. 이건 가족과의 대립이었다. 민지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지은은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우리 함께 도망칠까? 민지는 웃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속으로는 고민했다. 사회의 정형이 싫었다. 친구들도 여자끼리? 그게 가능해? 라고 말할 터였다. 민지는 밤에 장치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지은의 내면이 들렸다. 민지, 내가 아파서 나도 아파.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유대는 진짜였다. 다음 날 민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 여자가 좋아.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거부했다. 아니요. 여기서 살게요. 아버지는 떠났다. 화가 나서.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민지, 정신 차려. 치료받자. 이민지는 상처받았다. 치료. 이게 병이야.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지지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는 피곤했다. 배신감이 들었다. 왜 가족이 이해 못할까? 사회의 압력이 컸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민지는 두려웠다. 지은과 함께했지만 미래가 불안했다. 민지는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걱정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지의 친구가 알게 됐다. 민지, 너 레즈비언이야. 민지는 부정하지 않았다. 친구는 멀어졌다. 상실감이 컸다. 지은도 가족에게 말했다. 지은의 부모는 이해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민지는 부러웠다.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이 차이가 갈등을 키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화풀이했다. 내가 쉽게 말하지 마.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도 노력해. 관계에 금이 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는 가족과의 대화를 피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민지는 무시했다. 지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가 아름다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지은은 웃었다. 가능할지도.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다. 민지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지가 여자랑 산대. 상사는 불편해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민지는 압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일자리 잃을까 봐. 지은은 안심시켰다. 다른 일 찾자. 하지만 민지는 화를 냈다. 쉽게 말하지 마. 내가 왜 알아?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건 반발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장치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났다. 만약 주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지은은 민지의 마음을 읽었다. 후회해. 민지는 솔직했다. 조금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헤어지자. 민지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아파트를 나갔다. 민지는 혼자였다. 장치를 보며 울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거웠다. 다음 날 지은은 돌아왔다. 미안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화해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아빠가 아프셔. 민지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어머니는 울었다.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게 자신의 선택 때문인가? 지은은 말했다. 가봐. 민지는 고향으로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살아? 정상적으로 살아. 김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집안 망신이야. 이민지는 상처받았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로 왔다. 지은에게 말했다. 아빠가 나 때문에 아파. 지은은 안아주었다. 내 탓 아냐. 하지만 민지는 흔들렸다.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사회의 정형이 강했다. TV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민지는 두려웠다. 우리 미래 없어. 지은은 반박했다. 변화할 거야. 하지만 민지는 비관적이었다.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 멀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도 압력을 느꼈다. 자신의 부모가 민지랑 위험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지지했다. 엄마, 사랑이야. 부모는 받아들였지만 걱정했다. 민지는 그걸 알게 됐다. 내 가족도 불편해할 텐데. 지은은 부정했다. 상관없어. 관계가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왔다. 민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 개인 사정으로 민지는 알았다. 성적 지향 때문이었다.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 지은은 위로했다. 소송하자. 하지만 민지는 포기했다. 힘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카페에서. 거기서 만난 손님이 너 레즈비언? 라고 물었다. 민지는 무시했다. 하지만 상처였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할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솔직했다. 너무 아파. 이건 배신이었다. 지은은 울었다. 내가 날 버리는 거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현실을 봐. 싸움이 커졌다. 지은은 떠났다. 이번에는 진짜로. 민지는 혼자 남았다. 장치를 부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하지만 후회했다. 지은 없이 살 수 있을까? 며칠 후, 지은이 돌아왔다. 못 헤어져.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해졌다. 민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다릴게 라고 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두 사람은 지원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애들 많아. 민지는 힘을 얻었다. 지은과 함께 행사에 갔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두려웠지만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날 민지의 아버지가 봤다. 뉴스에서. 그는 전화했다. 집 나와.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끊었다. 이건 절연이었다. 민지는 울었다. 가족을 잃은 대가. 지은은 위로했다. 나 있잖아. 하지만 민지는 아팠다. 이 선택이 옳은가?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더 큰 시험이 기다렸다.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지은과 함께.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옛 친구가 찾아왔다. 민지, 너 변했어. 민지는 대답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 이래. 친구는 이해했다. 응원할게.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소식이 왔다. 아빠가 입원했어. 어머니의 전화. 민지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약하게 말했다. 내가. 왜 그랬어? 민지는 솔직했다. 사랑하니까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이해 못해.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느꼈다. 변화의 조짐.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아빠가 조금 지은은 기뻐했다.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계속됐다. 직장에서 차별. 여기서 일 못해.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LGBT 친화적인 회사. 환영에 희망이 생겼다. 지은도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까? 지은의 말에 민지는 웃었다. 한국에서 지은은 진지했다. 법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안이 부결됐다. 뉴스에서. 민지는 실망했다. 우리 꿈이야. 지은은 안심시켰다. 기다리자.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부 갈등이 생겼다. 민지는 지은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했다. 너는 가족 지지받잖아. 지은은 미안해했다. 나도 싸웠어. 민지는 화풀이했다. 쉬운 소리, 이건 질투였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내가 날 원망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 하지만 금이 갔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와 만났다. 옛 연인. 민지는 알게 됐다. 그 애랑 지은은 설명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민지는 의심했다. 배신할 거야. 지은은 화를 냈다. 믿지 마. 싸움이 커졌다. 민지는 떠났다. 헤어지자. 지은은 울었다. 왜? 민지는 너무 아파서. 이건 손상이었다. 민지는 혼자 지냈다. 장치의 잔재를 생각했다. 왜 이 유대를 드러냈을까? 지은은 쫓아왔다. 못 헤어져. 민지는 안아주었다. 나도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다. 서로 믿자. 지은은 동의했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빠가 내 생각 많이 해. 민지는 희망을 느꼈다. 정말 어머니는 천천히 이해할게. 작은 진전이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너도 짧지만 따뜻했다. 사회도 변했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할게. 민지는 기뻤다. 지은과 함께 파티를 갔다. LGBT 모임.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처럼 많은 애들이 싸워 힘을 얻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민지의 회사에서 해고. 다시. 이미지 문제. 민지는 분노했다. 이게 정의야. 지은은 투쟁하자. 두 사람은 시위를 갔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등을 위해 카메라가 찍었다. 뉴스에 나왔다. 아버지가 봤다. 전화했다. 민지, 위험해. 민지는 대답했다. 이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조심해. 걱정이었다. 사랑의 표현.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식성인가? 지은은 함께 울었다. 잘 될 거야. 이 관계가 강해졌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남았다. 민지는 생각했다. 가족을 아프게 한 게 옳은가? 사회를 바꾸려는 게 맞는가? 지은은 말했다. 내가 행복해야 해. 민지는 동의했다. 이제 깨달음이 왔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한다. 대가를 치른다. 민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활동가로. LGBT 권리를 위해. 지은과 함께. 그들은 강연을 했다. 우리 이야기 사람들이 공감했다. 변화의 물결.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혐오 댓글. 비정상 이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지은의 지지 덕분. 가족의 변화가 완성됐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민지야. 민지는 긴장했다. 아버지는 미안해. 이해하려 해. 민지는 울었다. 아빠 포옹했다. 용서와 화해. 이건 식성이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로.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도전이 기다렸다. 민지와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 오늘 뭐 할까? 지은의 말, 민지는 웃었다. 너랑 있으면 돼.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돌아왔다. 민지는 꿈에서 가족의 비난을 봤다. 깨어나서 지은에게 말했다. 아직 두려워. 지은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법안이 다시 논의됐다. 동성 결혼 허용, 뉴스에서. 민지는 희망을 품었다. 활동을 계속했다. 강연과 시위. 지은과 함께. 그들은 롤모델이 됐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사람들의 말 이민지는 뿌듯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강했다. 온라인 공격.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이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우리가 바꿀 거야. 지은은 동의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아버지가 방문했다. 민지, 지은아, 밥 먹자. 처음으로 함께 식사.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아버지는 이해하려 해라고 반복했다. 민지는 감사했다. 이게 대가였다. 인내의 결과. 하지만 내부 충돌이 생겼다.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우리 아이 가질까? 지은은 웃었다. 가능할까? 한국에서 입양은 어려웠다. 민지는 고민했다. 사회가 허락할까? 지은은 싸우자. 이건 새로운 도전이었다. 두 사람은 입양 상담을 받았다. 동성 커플. 어렵지만 노력해보세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반발이 왔다. 가족이 알게 됐다. 아버지는 나이. 미쳤어. 민지는 설득했다. 아빠, 우리도 가정 꾸릴 수 있어. 아버지는 고민했다. 결국 내가 행복하면 수긍했다. 변화의 완성. 민지와 지은은 앞으로 나아갔다. 장치가 시작한 유대가 이제 강한 결속이 됐다. 그들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읽고 공감했다. 우리도 그랬어. 민지는 깨달았다. 선택의 대가가 컸지만 가치 있었다. 손상과 식성을 통해 성장했다. 이제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가?